자, 그래서 우리 3학년, 우리 천재 그 교과서를 기준으로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문법의 꽃이 바로 요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요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확실하게 다 잡아놓고 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그냥 거의 제로 베이스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중학생 때 이것의 개념을 잘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표를 외우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표야 백날 보면 어차피 시험 치기 직전에 외워지지. 표는 시험 치기 뭐 30분 전에도 외우면 되잖아. 근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잘 되진 않겠지만 잘 되지 않아야지. 정의로운 세상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자, 이 의문 그다음에 문장 성분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중요하게 반복해서 계속 배우고 넘어가야 하는 문법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말의 의문 체계를 잘 이해하려면 또 중학교 2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중학교 2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을 잘 배웠어야 했느냐? 이 한글 창제 원리를 잘 배웠어야 해. 자, 그리고 이 한글 창제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기 때 자음 모음을 잘 배웠어야 해. 결국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해오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이제 이 교육 과정에서 지금의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요 음소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운소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 얘 왜 이래 진짜. 음소라고 하는 요소와 운소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음운은요 음소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음이나 모음 이런 것들입니다. 생긴 모양. 자, 운소는 뭐냐면요 소리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말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바로 의문이라고 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소리의 단위를 어떻게 다르다고 하거나 또는 이제 뜻이 구별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수학적인 거랑 비슷한데 증명이 되면 그게 뭐다? 의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구분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의문이라고 부를 수 없어. 자, 그래서요. 일단 다음 페이지 먼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맨 밑에를 볼게요. 일단 개념부터 해서요.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 자, 그러면 위로 넘어가 볼게요. 맨 위에 불과 풀이 있습니다. 자, 이 불과 풀은요 모든 요소, 그러니까 우리 글자의 음절은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구성이 됩니다. 초성, 중성, 종성 기억나죠? 자,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구성되는데 이 첫 소리에 무엇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비읍과 피읍이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비읍이 피읍으로 변했더니 불이라고 하는 이 소리에서 풀이라고 하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자, 불이라는 소리에서 풀이라고 하는 소리로 변했더니 뜻이 달라졌습니다. 맞죠? 하나의 자음이 바뀌어서 소리가 바뀌었고요. 그 소리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의문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비읍, 피읍, 그 다음에 뭐 비읍, 쌍비읍, 뿔 이런 식으로 다 나누다 보면 결국은 우리말의 모든 자음은 뭐가 될까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리가 다 달라질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다 의문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닌 경우가 있거든.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걸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보이는 걸로 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요, 비읍이 피읍으로 바뀌었고요. 자, 불이 풀로 바뀌었더니 뜻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면 소리가 달라졌더니 뜻이 달라집니다. 아, 그럼 얘네는 의문으로 증명됐네. 자, 그런 식으로 쭉 하면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음, 뭐 물, 불, 풀, 뿔 전부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이 의문이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자음은 의문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우와 오가 달라졌습니다. 불과 볼, 우랑 오라고 하는 가운데 소리가 달라졌더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와 볼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음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로 마찬가지로 가운데 오는 소리를 전부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발이든 벨이든 비읍과 리을을 남겨놓고 다 바뀌면은 다 뜻이 바뀌겠다. 그렇죠? 없는 뜻의 글자가 되거나 또는 있는 다른 뜻의 글자가 되거나. 자, 그러므로 모든 모음은 의문이 됩니다. 모든 모음은 의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끝소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리을이 오냐 기역이 오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음이나 모음 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게 자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문으로 증명되지 않는 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발음합니까? 아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는 이름이 뭔데요? 아입니다. 얘네는 소리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이 아저씨, 어이, 얘도 아저씨고 얘도 아저씨 아니야? 그러면 맞죠? 얘도 아저씨고 얘도 아저씨야. 왜? 얘도 아고 얘도 아라며. 소리로 따졌을 때. 맞죠? 자, 그래서 이 이응이 붙은 아와 이 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소리로는 아 한다고 해서 구별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얘는 소리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의문에서요, 초성, 첫소리죠. 첫소리에 오는 자음, 이음은요, 의문이 아닙니다. 소리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얘도 아고 얘도 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초성에 나오는 이음은요, 그냥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글자일 뿐인 거야. 의문이 아니야. 글자는 글자인데 의문이 아닌 거야. 글자랑 의문은 다른 개념이니까. 맞죠? 의문은 소리의 단위라며. 자, 그러니까 얘는 소리의 단위가 아니야. 아나 똑같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모든 이음은 소리의 단위가 아닐까를 또 증명해 봅시다. 자, 얘는 아까 아라고 발음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받침 이음을 붙였더니 얘랑 얘는 발음이 달라요. 얘는 아, 얘는 앙이야. 발음이 달라져. 자, 그러면 얘는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종성 끝소리죠. 오는 이응은 의문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해서 여러분들 작년에 왜 되게 어려운 말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왜 이거 있었잖아. 이거
오시, 오디 이거 하면서 발음할 때 여기 뒤에 있는 애를 뭐라고 불렀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정미사라고 불렀잖아. 왜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하는데 얘는 없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인 거야.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야. 왜? 앞에는 글자가 없거든. 그래서 위라고 하는 모음부터 시작하거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앞장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음절은요, 앞장에 우리나라의 음절은요, 이게 그냥 글자 수의 단위죠. 그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왜? 일단 모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뭐야? 초성이 이응이면서 받침이 없는 아이가 모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예요. 자, 다음 초성이 이응이 아니면서 받침이 없는 아이가 바로 뭡니까?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야, 한 페이지 앞으로 오라니까 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자, 다음 초성이 이응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받침이 오는 아이가 바로 모음 플러스 자음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초성이 이응이 아니면서 받침까지 오는 애가 바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에 해당하는 음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말은요, 음절이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뉘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왜? 초성이 이응이냐 이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2 곱하기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 그래서 4 경우의 수 아닙니까? 맞죠? 자, 다음 잠깐만.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모음과 자음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자, 페이지 104페이지. 자, 모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모음은요,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 개념 나오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밑줄 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쓸 때 반드시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표를 외우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더 귀찮아요. 자, 모음은요,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장애음이라고 합니다. 아, 에, 어, 오, 우 얘네들은 소리가 나오는 데 있어서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은 변하는데요, 소리가 나오는 데 있어서 공기가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걔를 모음이라고 하는 반면 자음은요, 공기의 흐름이 목 안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바로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장애음. 자, 그러면 자음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응과 아, 비읍과 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몇 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몇 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개. 그렇지, 1개의 음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읍과 바는 몇 개의 음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개의 음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음운이 아예 소리가 없는 거랑 비읍, 자음이 있는 거랑. 자음이 없는 애랑 자음이 있는 애랑은 얘기했는데, 아는 자음 없이 소리 없이 계속 나와. 얘는 모음 하나로 구성된 글자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자음을 붙여봤어요. 바라고 하니까 공기가 나오다가 입술 때문에 막혀요. 바라고, 맞지? 바, 마, 자, 차 전부 막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자음은요, 공기가 나오는데 장애를 주는 소리가 바로 자음인 거야. 알겠죠? 자,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도 까먹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말의 모음 체계는요, 필기하세요. 자, 3가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기준,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다음 2번째,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나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요걸 설명 안 했네요. 자, 이 모음 중에서요, 얘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다 적어주세요. 단모음. 자, 그럼 단모음이 뭔데요? 맨 밑에 내려가 봅시다. 단모음과 이중모음부터 배워봅시다. 자, 단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발음할 때 아, 에, 우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모음입니다. 자, 반면에 이중모음은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야, 와, 예, 이런 식으로. 자, 변합니다. 입술의 모양도 변하고요, 혀의 위치도 변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모음의 성질은요, 첫 소리와 마지막 소리가 동일합니다. 아 라는 소리를 한 번 내기 시작하면 나는 죽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언제 못 내요? 내 숨이 멎어야 못 내. 아 끝까지 낼 수 있어요. 자, 반면 이중모음은요, 이 첫 소리가요, 마지막 소리와 다릅니다. 야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야라는 소리가 나는데 뒤에는 계속 아 소리만 메아리로 남습니다. 야라는 식으로. 자, 그래서 이중모음은요, 발음할 때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첫 소리와 마지막 소리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 이중모음은 종류를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누기가 애매해요. 왜? 편하잖아. 그런데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 오,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느냐?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눕니다. 설자에서 설자, 앞전자와 뒤후자. 자, 그래서 전설과 후설로 나눕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자, 다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 중, 저로 나눕니다. 안 적어? 이거 내 필기하라 했는데. 자, 다음 입술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느냐? 입술이 평평해지면 평순모음, 순자는 입술 순자. 자, 그 다음 입술이 동그란 모양이 되면 원순모음이라고 합니다. 평순모음과 원순모음. 자, 그런데 우리 자음 같은 경우에는 마, 바, 파, 하 이런 식으로 발음할 때 입이 명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실은 이 발음을 유추해가지고도 충분히 개념을 바탕으로도 발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발음을 바탕으로도 개념을 다시 역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우리가 발음하면서 어떻게 알아? 으랑 위가 어떻게 앞 뒤에 있는지 알아. 물론 예민한 사람은 알기도 해요. 으라고 하는 소리는 소리가 나면서 요 안쪽으로 소리가 납니다. 두성을 씁니다. 자, 그런데 위라고 하는 건 소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냐 앞에 있냐를 예민한 사람은 나눌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나중에 뒤에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입천장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뒤로 얘기해. 입천장의 가운데가 어딘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입천장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미세한 차이라서요. 발음을 바탕으로 유추하지 마세요. 아저씨야. 발음을 바탕으로 유추하지 말고요. 표를 명확하게 외우세요. 알겠지? 모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수가 나와요. 모음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치기 전에 모르고 시험 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100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싸그리 실수 때문입니다. 일부러 실수하게 만들 거거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선생님과 문제를 내는 사람은 너희들을 실수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수능도 마찬가지야. 수능에서도 결국 실수 때문에 틀리거든요. 뭐라고요? 나쁜 놈들이요. 그 실수 당하는 너도 나쁜 사람이야. 갑자기 화가 나네. 자, 볼게요. 넌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도 나빠요. 내가 나빠. 내한테 뭐라 해서? 아니요. 그러면 저를 실수를 유발하게 한 선생님이 나쁩니다. 아, 그게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러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하튼 자, 혀의 높낮이도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 혀 안에 이쪽은 좁은 입 안에 어떻게 이게 혀의 높낮이를 고중저로 나눠요? 물론 미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에 이런 식으로 고중저로 갈수록 턱이 점점점 내려옵니다. 입이 더 커져요. 이, 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고 평균 원수는 좀 쉽죠. 입술이 동그래지냐 평평해지냐. 오 이건 명확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변하지 않는 것, 발음하는 데 있어서 입술과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단모음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개수 이거 보통 객관식의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헷갈리거든. 얘는 몇 개냐면 이 중모음이 11개거든. 왜 하필? 그래서 총 우리의 모음은 21개입니다. 자음은 19개. 그래서 우리의 총 모음과 자음은 40개입니다. 자, 볼게요. 봐봐, 이 입안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거 우리가 발음하면서 어떻게 알아? 맞죠? 자, 그래서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거 전설 모음입니다.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인 거 후설입니다. 얘네를요 저런 식으로 외우면 진짜 며칠 걸려도 못 외웁니다. 자, 그래서 표를 가지고 외울 건데 문제는 뭐냐? 쟤네들을 모아놓고 쟤네들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그 문제는 나와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모임으로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혀의 최고점의 기준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애들인지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애들인지 모음이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시험 칠 때 어차피 시험 범위 들어갈 거 아니야. 시험 범위 들어간다 해도 시험에 안 나오는 적은 없잖아. 맞지? 그러면 뭐야? 시험지 받자 말자 일단 표부터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 표를 보면서 풀면 됩니다. 왜? 그 표는 내가 어차피 외우고 있을 거거든.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할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해야지 실수가 덜 나옵니다. 자, 다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혀의 높이가 높은, 중간, 낮음. 아까 고중저라고 했다, 그쵸? 다음 페이지. 자, 고중저고요.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이 혀의 높낮이는요, 이 고에서 저로 갈수록 혀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턱도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입 크기도 점점점 벌어집니다. 이, 에. 이, 에. 자, 그래서 고모음 4개, 중모음 4개, 저모음은 2개입니다. 4, 4, 2. 축구 선수들의 포메이션이죠. 자, 다음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둥글게 오므라짐 원순. 둥글게 오므라지지 않으면 평평해지겠네 평순.
자, 그래서 모음 끝. 다음 자음. 자, 이 상태로 모음 이렇게 넘어가면 머릿속에 안 그려질 거야. 그냥 지금은 개념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개념만 알아두세요. 자, 다음 우리말의 자음체계. 그래서 막 무슨 모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몰라도 되는데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냐. 자, 다음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뜻이 무엇이냐를 지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어?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앞뒤로 나눈다며. 그래서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 혀가 뒤에 있으면 후설이라며.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맞죠? 전설, 후설. 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중저. 맞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자, 자음 넘어갈게요. 자음은 이제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의대를 가는 거야. 볼게요. 우리의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저게 뭐냐? 한글의 창제 원리에서 자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를 배웠습니다. 자, 이 자음 기본자의 원리에 따라서요. 이 입술의 모양, 입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글자가 뭐였습니까? 동그라미 이응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응은 입술 소리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입술 소리는 입구자죠. 리음 입술 소리였습니다. 맞죠? 여기서 가회, 미음, 피읍 뭐였습니까? 무브 입술에서 만들어진 입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입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자음은 전부 입술 소리입니다. 양 입술 사이에서 나온다고 해서 양순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양쪽에 입술 순자라 그랬잖아. 이제 여기 그 입과 관련된 한자는 전부 다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요게 앞니입니다. 앞니 중에서도 윗니죠. 윗니. 자, 이 앞니 중에서도 이 윗니 바로 위에 이렇게 잇몸 부분에 이게 여기 부분 여기를 윗잇몸이라고 합니다. 윗니 바로 위 뒤에 있는 것을 윗잇몸이라고 합니다. 이 윗잇몸과 무엇이 만납니까? 혀끝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자음의 기본자가 니은이었죠. 자, 내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혀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혀의 모양인 니은. 자, 그래서 이 니은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가획의 원리에 해당하는 느드트트뜨는 전부 윗잇몸입니다. 자, 그래서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가지고 나는 소리를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잇몸 소리. 자, 다음 우리 입 안에요. 이 입천장 있죠. 입천장 중에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딱한 입천장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입천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센 입천장은요 어디랑 만나느냐? 혓바닥과 만납니다. 왜? 둘 다 가운데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센 입천장에서 소리가 납니다. 즈츠츠 즈츠츠. 자, 다음 우리의 입천장에서요 이 딱딱한 거북이 등딱지 같은 입천장에서 아저씨 당신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이 딱딱한 거북이 등딱지 같은 이 입천장에서요 자, 뒤로 이렇게 목구멍 쪽으로 넘어가면은 요 양치하다가 찔리면 우액하는 부분 있잖아. 그치? 말랑말랑한 입천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린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리는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해서요 입 바깥부터 안쪽 방향으로 외우게 됩니다. 우리가 표를 실제로 그렇게 그려요. 자, 입술부터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입술, 그 다음에 윗잇몸은 잇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자, 그럼 이 여린 입천장은 어디랑 붙는데요? 혀의 뒷부분. 자, 그래서 혀의 뒷부분 또는 혀의 뿌리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혀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 마치 기역의 모양이다 라고 해서 기역, 키역, 쌍기역. 그 다음에 음운 중에 이응 받침 있죠? 이응 받침, 자, 그래서 이응 받침
이 여기 열인 입천장에서 소리가 납니다. 혀의 뒷부분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자, 다음 마지막 목구멍에서 넣는 소리. 흐흐흐흐흐. 목청 소리입니다. 참, 입의 구조는 그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 안에서 나는 소리도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비음이라고 합니다. 비음, 콧소리, 비음. 그래서 비음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입을 닫아도 납니다. 이 혀를 다물고 있을 때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까지 낼 수 있습니다. 까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비음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이제 소리 나는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거를 쭉 해서요. 한자로는 뭐라고 하느냐? 입술 소리를 양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양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양순음입니다. 양순음. 자, 그 다음에 윗 잇몸을 뭐라고 하느냐?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치조음. 자, 입천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구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단단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경구개라고 합니다. 경구개음. 경이 이 단단한 정도를 쓸 때 우리가 경도를 잰다고 하잖아, 그치? 단단한 구개음을 경구개음이라고 하고요. 뒤에 그러면 연한 입천장을 뭐라고 하느냐? 연구개라고 합니다. 연구개음. 자, 그 다음에 이 목청, 목구멍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 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후라고 하죠. 후. 자, 그래서 연구개 경구개 치조 양순 그 다음에 콧소리는 비음에 해당하죠. 자, 이러면 하나 남습니다. 유음이라고 하는 게 남는데요. 유음은 소리를 이제 소리가 흐르는 소리라 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해서요, 지금 요게 무엇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냐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음은요, 일단 크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다, 그쵸? 입술 소리,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입천장 소리, 연인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나뉜다. 자, 다음 소리 내는 방법을 또 분류를 해볼 겁니다. 자, 소리 내는 방법은요, 자, 공기가 나오는 방법과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나오는 방법을요, 크게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까지만 적을게요.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구분합니다. 자, 이 안 울림 소리에서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파열, 두 번째 마찰. 글씨가 안 좋으면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세워서 글씨를 적으면 정말 글씨 쓰기 어려워요. 파찰에 해당합니다. 파열, 마찰, 파찰입니다. 파열, 마찰, 파찰. 자, 울림 소리 두 가지. 비음, 유. 여기에 원래 기음이 붙어야 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야. 자, 소리의 세계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진짜 좋은 그림이야. 자,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림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외워야 하느냐? 글로도 외워야 됩니다. 뭘 써야 되니까? 서술형을 써야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여름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한번 공기의 흐름을 막습니다.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걸 파여름이라고 합니다. 파여름. 나다 타. 자,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구멍을 한번 딱 막아준 다음에 똑같은 크기로 다시 열어줍니다.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다시 열리게 하는 게 바로 파여름입니다. 마다파, 나다따, 타. 자, 다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에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마찰을 일으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입에 공기가 나오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계속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가지고 마찰을 내면서 소리를 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마찰음을 이렇게 마찰을 내서 이제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찰음은요, 원리를 쉽게 이제 생각을 하자면 파여름의 특징과 마찰음의 특징을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쪽지 시험 칠 때 파찰음이 뭔데요? 파열과 마찰음. 이렇게 적으면 안 돼. 파찰음의 의미는요, 공기의 흐름을요 막았다가 조금 열고 그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가 나오는 소리를 한번 막았다 열어주는데 라고 해서요 살짝만 열어줍니다. 한번 막았다가 열어주는데 살짝만 열어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가 바로 파찰음에 해당합니다. 파열의 원리와 마찰의 원리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 안 울림 소리입니다. 안 울림 소리. 자, 다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중에서 비음.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자, 지금 쌤이 이거 개념과 관련해가지고 밑줄 그어주는 건 전부 나중에 쪽지시험 칠 때 핵심으로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적지 못하더라도 핵심어는 적혀 있어야 돼요. 자,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비음입니다. 자, 비음은요, 니은, 미음, 이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남중이나 이런 애들, 남중이나 남고 애들은 쌤이 패드립이라고 하나요? Your mom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니은, 이음, 미음 이 바로 비음입니다. 절대 안 까먹겠죠? 맞죠? 왜 웃는데? 한 번 먹었어? 그냥 왜? 나 아무 말도 했어. 아니 베트남 음식 중에 비슷한 말은 안드원만 소스? 맛있죠? 안드원만 소스. 아니 그거 저 좋아하긴 하는데 얼굴 왜 빨개지는데? 아니 Your mom. 자, 볼게요. 유음. 자, 유음, 유자는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 원래는 흐를 류가 돼야 되잖아. 우리 두음 법칙에 의해서 유가 된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음은요 다른 말로 흐름 소리라고도 합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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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냐? 혀의 양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흐름소리라고 합니다. 랄랄랄랄라. 맞죠? 자, 그래서 흐름소리. 유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을. 자음이 상대적으로 좀 외우기 쉽죠? 아닌가? 자, 다음. 소리의 세기에 따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분하는 애들은요, 안 울림 소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 우리가 성대를 편안히 둔 상태에서 발음되는 가장 어떤 부드러운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하거든요. 이 안 울린 예사소리에 해당하는데 애들이 바로 뭐냐? 바, 더, 사, 자, 가라고 합니다. 바다사자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안 울린 예사소리에 해당합니다. 얘네들이 예사소리거든요. 아, 요거를 좀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자, 소리의 세기. 자, 소리의 세기는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눕니다. 소리의 세기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는데, 자, 이 안 울림 소리에만 해당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안 울림 예사소리가 바로 뭐냐? 가다, 사자, 가입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요, 이 된소리는요, 쌍자음이 됩니다. 빠따싸짜까가 바로 뭐야? 된소리에 해당합니다. 자, 얘는요, 성대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내는 단단한 소리입니다. 빠따싸짜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된소리고요. 자, 얘네들 중에서요, 시옷만 거센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옷은 쌍시옷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파타카차로 됩니다. 파타카차.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쓸데없이 그냥 외우기만 했던 이 표준 발음법에서요, 받침에 히읗이 있고요, 그 뒤에 글자로 바다가자가 오면 걔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타카차가 됩니다. 왜? 히읗이 흐흐흐 이렇게 나는 소리다 보니까 바다가자가 히읗을 만나서 푸트크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놓고 싸치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렇게 거세게 발음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거센 소리에 해당합니다. 푸트크츠. 자, 배고파. 자, 예사소리. 그래서 이것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나눈 거야. 자, 예사소리. 성대를 편안히 둔 상태. 첫 번째. 다음,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음. 자, 성대를 편안하게 두지 않고 긴장을 주면 된소리. 뜨! 단단한 소리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숨이 거세게 나오면 거센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된소리는요, 성대 근육이, 예사소리는 그래서 성대를 편안히 둔 상태에서 발음되고요,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느냐?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부드러운 느낌. 바다사자가 되게 부드러운 바다사자인 거야. 자, 다음 빠따싸짜까. 성대 근육이 긴장됩니다. 아이고. 숨이 거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된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자, 거센 소리는요, 둘 다 동그라미입니다. 성대 근육 긴장 O, 숨이 거세게 나온 O.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느냐? 거친 느낌을 줍니다. 거친 느낌을 줘요. 이건 단단한 느낌을 주고요. 자, 다음. 우리는 음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제외한 음운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요, 표준 발음의 원리를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에 맞추어서
이제 발음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국어의 전통성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말은요. 처음 들어? 우리말은요. 전통성이라고 하는 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말을 구별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긴 발음과 짧은 발음으로 나눕니다. 말, 발, 밤, 배, 눈. 자, 그래서 우리는 장음, 단음이라고 해서요. 짧은 소리와 긴 소리로 나뉩니다. 자, 밤과 그 다음에 어떻게 나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아이고야, 너무 크다. 세모, 색칠. 이렇게 세모로 표현합니다. 점점이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으로 점점이라고 하죠. 밤. 자, 이 둘 중에 이 밤은 뭐에 해당합니까? 밤에 뭐해? 뭔 군밤이야? 밤에 뭐해? 어두운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먹는 밤, 눈. 자, 사람 눈 또는 동물 눈, 내리는 눈, 말, 병.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표로 나누어져 가지고 프린트를 받는다. 그러면 싸그리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래도 쉬워. 밤 쉬워요. 그리고 우리 심지어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말에 억양이 있습니다. 마치 차이니스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되게 쉽게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서울 사람들 되게 구분하기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외워야 되고요. 다음 조금 우리가 이 운율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요령에 따라서 좀 외울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발음상으로도 구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구분이 되게 어려운 것도 있거든. 나도 헷갈리는 것도 있어. 얘가 그래서 우리가 긴 발음을 장음이라고 하거든요. 장음과 단음이 뭐지? 라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장음과 단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나운서들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대단하군요. 근데 요즘 아나운서들은 안 한대요. 옛날 KBS 아나운서들이 이 장음과 단음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발음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워온 이 자음과 모음의 총 지식이 망라되어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전체 지식이 총 망라되어 있는 게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모음을요, 처음에 전설과 구설로 나눕니다. 맞죠? 자, 그리고요, 이 전설, 왜냐면 기준이 3개다 보니까 어떤 애는 다른 기준이랑 합쳐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전설과 구설로 나누고요. 전설 모음 5개, 구설 모음 5개입니다. 자, 그 안에서 전설 구설을요, 평순, 원순이라고 해가지고 입술 모양을 기준으로 또 나눕니다. 자, 그래서 평원. 다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중저로 나눕니다. 자, 모음은요, 무조건 표를 기준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왜? 너무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음은, 자, 보세요. 일단 원수는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를 나누다 보니까 경우 수에 따라서 칸은요 12개로 나눕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6개라서 전설 구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수는 각각 2개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걸 기억 못하면은 표에 여기에다가 채워넣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표를 그릴 때 여기는 비어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고중적 평순 원순 전설 구설. 자,
이거만 적는 거 아니야. 요거까지 전부 적어야 돼요. 알겠죠? 탈출 못한 이유가 있었네. 아 뭐야? 뭐만 하면 돼요? 뭐라고? 뭐만? 뭔 소리야 전부 해야지. 탈출 못한 이유가 있었네요. 자, 아니야. 방금 내가 했던 설명 1시간을 가까이 했던 설명을 잘 이해하면 10분이면 외워요. 자, 볼게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입술, 잇몸, 세미천장, 열리천장, 저기 목청. 자,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요. 얘네들이 안 울림 소리. 얘네들이 울림 소리. 안 울림이랑 울림.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 얘 된 거, 얘 된 거, 얘 된 거가 있다고 했다, 그치? 자, 그런데 얘 된 거는 외우기가 쉬워. 왜냐? 얘네들은 어차피 소리의 세기만 차이가 나고요. 소리 내는 방법이랑 위치가 똑같거든. 그래서 뭐만 외워주면 되느냐? 안 울림 소리는 예사 소리만 외워주면 됩니다. 바다 사자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 그러면 안 울림 소리 딱 하나 남습니다. 바다 사자가 제외하고 나면 흐흐흐흐흐 키읔밖에 안 남아요. 얘는요 목청 소리 지 혼자고요. 그 다음에 마찰음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울림 소리는 바다 사자가 합니다. 자, 다음 비음, 유음이 있었습니다. 유음은 하나밖에 없죠. 리을. 자, 그 다음에 비음. 이건 뭐 잊혀지지 않죠? 잊히지 않죠? 자,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만 내가 좀 명확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기 나름대로 막 외우는 막 그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 중에 요것도 외우는 그거를 막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사실은 요거까지는 좀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글 창제 원리를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단 우리가 원래 치음이라고 배웠던 이 시옷 있죠. 이 시옷만 얘는 시옷, 지읒이 따로 나눠져요. 스스로 나눠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본 원래 우리가 배웠던 저기 한글 창제 원리에 다 들어있는 애들입니다. 미음에서 다 가획된 애들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전부 니은에서 가획된 애들에다가 원래는 치음이었던 시옷이 이 잇몸 소리로 들어갑니다. 왜? 어차피 이 잇소리, 이의 모양에서 나는 소리라는 게 라고 하면 잇몸, 윗잇몸에서 나는 소리잖아. 마찰되면서 윗잇몸이랑. 그래서 시옷. 그 다음에 뜨는 어차피 다 리은의 가획자들 아니야. 그리고 리을 뭐였습니까? 이 잇몸에서 나는 이체자 중에 하나였죠. 맞죠? 리을. 자,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도 이 기역, 쌍기역, 그 다음에 기역은 어차피 이 혀뿌리 저기 뭐냐 이 혀뿌리가 기역 모양으로 나는 얘네들이잖아. 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여린 입천장은 소리는 여린 입천장과 혀의 뒤가 붙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거 개념들 정리하고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표 2개를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얘네들의 뜻을 전부 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술, 잇몸, 세입천장, 여린 입천장 얘네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술이야 뭐 입술끼리 양입술끼리 만나서 나는 소리죠. 잇몸과 세입천장, 여린 입천장은요 혀의 맞닿는 부분을 적어야 됩니다. 부분. 자, 그래서 잇몸 소리는 이 윗잇몸과 혀끝이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는 소리죠. 세입천장은 뭐였어? 그냥 정해줄까요? 자, 이 표를 보면 윗잇몸 소리는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는 소리였죠. 세입천장은 이 단단한 입천장과 혓바닥이 만나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은요, 이 여린 입천장, 이 연국의 여린 입천장과 혀 뒷부분이 만나는 소리였습니다. 목청이 아니고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죠. 자, 시간이 15분 째깍째깍. 근데 이거 자음 하나 따로 하고 몸 하나 따로 적어도 돼요. 뭔 소리야? 아니 따로따로 분석하면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좀 봐주세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본 건데. 이걸 다 친다고요? 선생님 뜻까지 좀 봐주세요. 표까지 다 외울 수 있겠는데. 그 시간에 외우세요. 지금 저런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집에 늦게 옵니다. 자 볼게요. 내가 조금만 더. 와, 표가 일단 첫 번째 아니다 단모음표부터 합시다. 단모음표를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표를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개념을 잡는데요. 모음의 개념, 그 다음에 전설 부설의 개념, 평순 원순의 개념. 고중전은 안 적을게요. 고중전 당연히 뭐 혀에 높낮이가. 자 그 다음 파열 마찰 사찰의 뜻, 비음 미음의 뜻. 그 다음에 얘네 소리가 뭐랑 만나서 나는 소리인지. 인문소리 아까 뭐라고 했어? 밑 인문과 혀끝이 만나서 나는 소리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것까지 해가지고 자 연습장이나 외워줄 테니까 알아서 뭐 해가지고 끔찍하고. 근데 테스트를 통과하면 집으로 고. 저기 적힌 거 보여주세요. 아? 다음 문좀 나와 있어요. 야, 아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자음 뜻 뭐였습니까? 아 그거 써야 돼요? 소리가 나올 때 방해받는 소리. 이 방에 장애를 받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했고요. 모음은 뭐였습니까? 아니 다 공기가 나올 때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바로 모음이었습니다. 선생님 단모음표가 그냥 모음표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모음표가 단모음표긴 하죠. 왜 단모음표라고 합니까? 이중모음은 표를 나누지 않아서.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위치가 혀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죠? 일단 표는 두 개밖에 없어요. 표 두 개에다가 얘네 뜻 적으라고 했잖아. 얘네 뜻 전부 다 적으라고. 저희는 처음 배우니까 표만 적읍시다. 아니야, 내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성의를 부려야지. 문장을 정확하게 똑같이 적진 않더라도 아까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줬습니다. 핵심어. 파열, 마찰, 파찰. 뜻이 뭐더라? 뜻이 뭐죠? 이러면 빨리 그 시간에 빨리 파열은 부서지는 거, 마찰은 긁는 거, 파찰은 그 시간에 빨리 교과서를 보세요. 그 시간에 빨리 교과서를 보세요. 자 10분 남았습니다. 표를 제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를 제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 표 기준까지. 한번 대충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빈칸 이렇게. 이게 왜냐면 저기다 그려주시면 돼요. 저희 칠 때 볼 수 있게. 선생님 이딴 식으로 써도 돼요? 좀 그냥 축약을 해봤는데 이딴 식으로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적을 거면 차라리 원래 적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이럴 거면 글쎄요. 차라리 원래 적는 이러면은 피옷이랑 쌍쇼 둘 다 있고 비읍, 쌍비읍, 피읍 다 있고 디귿, 티읕, 쌍디귿 다 있고 비읍, 근데 티읕, 그러니까 디귿 그렇게 다 있고. 하는 거랑 예사 소리만 그러니까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를 구분해서 적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이미 네가 이렇게 구분해서 적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게 적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뜻을 적을 거면 다 이해하고 적을 수밖에 없어. 그거 푸나푸나 그리고 갈 거야. 이 뜻 다 적고 가라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요령 부르려고 하면 집에 더 늦게 간다니까요. 뭐 뜻이 뭔데요? 뜻이 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다니까. 비은이랑 누군까지 찾았는데 파열, 마찰, 파찰까지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애들 집 늦게 갑니다. 네가 찾으세요. 다 있어. 전부 다 있습니다. 없는데. 자, 나는 기준. 자, 아이 정말 너 때문에. 자, 이렇게 보통 나뉘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림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가 돼 있었죠. 오중전을 써줄게요. 딱 쫙 이렇게 돼 있었고요. 다음 너무 많은데. 근데 그 기준도 적어야 돼요. 당연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정말. 이렇게 나오고 얘네 안. 이거 보면 너네 더 헷갈릴걸? 차라리 그냥 교과서 보는 게 더 나을걸? 원순이랑 평순이 뭐지? 여기 지금 자원표죠. 마지막에 비음, 요음. 자, 그래서
얘된 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어차피 한 모음이라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얘된 거, 얘된 거, 얘된 거 나오는데 다다사자가만 찾으면 됩니다. 위치를. 그렇죠? 다다사자가만 찾으면 돼요. 바다사자가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러면 얘네만 외우면 돼. 쌍지에 치읓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분. 선생님 저거 센 잇몸이랑 연 잇몸 열 잇몸까지 다 적어야 돼요. 센 잇몸 아이들 아래 더 내려오고 있어요. 안 보여요. 가야겠어요. 자, 내가 이렇게 해준 것도 힌트가 된다. 맞죠? 이게 전설이면 전설도 쭉 적어야 되잖아요. 그냥 앞이라고만 적어주세요. 무엇이 앞? 최고점의 기준으로. 그렇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인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입천장의 중앙을 기준으로. 그냥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이라고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무엇을 기준으로? 옥청이요. 어? 옥청이요. 옥청 기준으로? 중간이요. 대충 중간. 대충 중간. 그렇게 외울 거면 차라리 그만 더 외우겠다. 어차피 그렇게 적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알고 적는다는 이야기니까. 뭘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 연습장 연습해보세요. 지금 종이 많으니까. 나중에 테스트는 여기 백지에다가 이렇게 6분. 선생님들 저희 새롭다 더 행복하시죠? 왜냐면 나 때는 이거 안 하면 맞았거든. 너네 맞진 않잖아. 이게 악마예요. 최고점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은 입천장의 가운데, 입천장의 그냥 가운데를 중간 기준으로 맞잖아요. 해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혀가 앞뒤가 아니야.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이에요. 선생님 대충 이따구로 적어도 선생님이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몰라, 내 마음이야. 그냥 감점 나가면 끝이야. 근데 감점은 안 나가. 파열은 그걸 문이 많고 근데 그대로 적으면 마찰은 감점 나갈 말 요소가 그대로 없어. 마찰은 파열 플러스 마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한다고. 그럼 다 감점이야. 지금 못 간다. 맞잖아요. 파열 플러스 마찰이 파찰인데. 아니라고. 그렇게 적으면 이제 시험에서 지난번 공기 맞고 순간적으로 폭발을 일으킬 때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내 소리를 파찰이라고 하는데 라고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써도 돼요. 차라리 그게 좀 그렇게 적는 게 전 100점을 훨씬 더 높게 받지. 이것도 틀린 거예요. 뭐가 하나 부족했지. 배고프면 저희를 보내주시고 이제 밥을 먹이시면 돼요. 밥 사왔어. 걱정 마. 내가 집에 안 보내줄까 봐.
선생님 이거 입술 뜻이 설마 양순이에요? 양입술. 양순, 양입술. 그냥 입술 양순만 숫자. 적으면 돼요? 양순은입니다. 정확하게 양순만 적어도 돼요.